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LA 다저스가 맞붙었을 때였습니다. 이 애슬레틱 앱을 켜자 전문 기자들에게 붙인 투표 결과가 기사 형식으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문 기자들은 두 팀의 승리 가능성을 대등하게 평가했습니다. 2025 시즌 문을 열기 전 미국 주요 매체들이 팀별 프리뷰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에 오를 팀으로 밀워키 브루어스를 꼽은 매체는 적어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이 지나면서 브루어스는 압도적인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저평가받은 팀이었던 브루어스는 비교적 여유있게 중부지구의 챔피언이 됐고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를 위협하는 강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롯해 조직 행동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매거진에 밀워키 브루어스의 성공 스토리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팀의 성공은 슈퍼스타 한두 명의 눈부신 퍼포먼스에 의존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어스는 달라진 조직 문화, 선수와 코치진 사이에 쌓여진 두터운 신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낸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에런 저지나 오타니 쇼헤이급의 스타 플레이어가 전무한 이 팀의 성공을 두고 언론은 팬 머피 감독이 추구한 리더십과 팀 문화 개편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합니다.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득점을 올리고 실점을 막아야 승리합니다. 머피 감독이 조립한 팀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필드에서 이를 실현한 선수들이 있었기에 브루어스의 성공도 가능했습니다. 머피 감독의 팀 재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료들에게 이를 확산시킨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크리스찬 옐리치였습니다. 머피 감독과 옐리치가 쌓은 신뢰는 아주 두터웠습니다. 야구장 바깥에서만 머무는 팬들, 잠시 브루어스에 몸담았다가 팀을 떠난 선수들은 진심이 깃든 그들의 관계를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둘이 쌓아 올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 당시 옐리치는 브루어스 유니폼을 입고 승승장구, 야구선수로서 정상기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머피는 벤치 코치로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죠. 늦더위가 이어지던 9월의 어느 날 머피 코치가 구단주 마크 아타나시오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어스는 크리스찬 옐리치와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단장도 감독도 아닌 벤치 코치가 구단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자체도 낯설지만 그 내용도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머피 감독은 슈퍼스타의 잘난 기질보다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끝내기 홈런과 승리 투수로서의 개인적 승리보다는 팀 승리에 대한 기쁨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미덕에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랬기에 스타 플레이어에게 장기 계약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머피 코치가 구단주에게 앞선 주장을 펼친 바로 다음날 옐리치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친 파울 타구에 다리를 맞고 슬개골이 골절됐고 오랜 시간 야구장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브루어스는 그로부터 6개월 뒤 옐리치와 무려 9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 큰 계약이 체결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기간 옐리치는 크고 작은, 길고 짧은 슬럼프를 참 여러 차례 겪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옐리치와 머피 감독은 곡절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벌써 둘의 관계는 9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머피 감독이 브루어스와 3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브루어스에서 둘이 함께 보낼 타임라인은 완전히 동일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옐리치는 아마도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연이은 무릎 부상과 허리 부상 또 코로나까지 옐리치는 힘들었던 긴 시간 묵묵히 저를 믿고 기다려준 이가 머피 감독이었습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립된 존재 같았어요. 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몰려오는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머피 감독은 이에 대해 옐리치는 밀워키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느끼면서 모든 걸 개인적인 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보여준 꽤 괜찮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수준을 스스로 용납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때 옐리치는 매번 머피 감독의 방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머피 감독은 옐리치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그가 겸손하게 그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머피 감독과 옐리치는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해져 갔습니다. 옐리치는 팀 리더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런 태도가 동료와 브루어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머피 감독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옐리치 스스로가 그렇게 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걸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와 나눈 이야기는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속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팀 베이스볼에 대한 이야기도 두루 나누면서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저는 그와 나누는 대화가 늘 좋았습니다. 옐리치도 머피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외부의 시선에 의한 평가와 반응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대화가 성공과 실패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머피 감독은 빅리그 감독이 되고 나서 2시즌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단숨에 명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선수는 당연히 옐리치입니다. 그는 항상 옐리치의 말을 경청하면서 더그아웃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머피 감독에 따르면 옐리치는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미묘한 태도까지 믿고 받아들이는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항상 팀의 보탬이 되고 있나 봅니다. 브루어스는 다른 빅클럽들과 비교해 스타 파워가 부족할진 몰라도 선수들의 끈기와 야구를 이해하는 영리함,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수준 높은 태도로 꾸준히 승리해왔습니다. 옐리치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반면에 머피는 좀 요란하죠. 어디서나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고 선수들에게 호된 질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잘난 척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합니다. 옐리치는 이 선상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을 다독이고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즌을 맞습니다. 브루어스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낼까요? 역시나 사전평가는 공공할 겁니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찰나의 순간 프론트와 벤치, 선수들이 빚어내는 승리 방정식은 또 들어맞지 않을까요? 감독의 분명한 철학과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클럽하우스의 리더, 또 리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료들이 구축하는 건강하고 반듯한 팀 스피릿가 지난 겨울 또 한 번 진화했을 테니까요. 끝으로 머피가 옐리치에게 남긴 한마디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지도자로서 옐리치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이 말에 대해 옐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서로 똑같습니다. 브루어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천장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싹이 아닌 이 말 한마디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볼!